죄송합니다. 저는 굉장한 강성 애플가입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가능한 한 갤럭시를 쓰고 싶어요. 죄송합니다. 저 아이폰 안 살 거예요.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와. 죄송합니다. 사진 찍는 회계사입니다. 제가 사망요원님은 아니지만 죄송합니다. 오늘은 요거 아이폰 SE를 언박싱을 해보고자 하는데요. 어느새 정신을 차려보니까 제가 아이맥도 사용하고 있고 아이패드 프로도 있고요. 애플 워치도 있고 이제 드디어 아이폰을 사게 되는군요. 제가 왜 안 산다던 아이폰을 샀고 또 더불어서 애플 주식도 제가 얼마 전에 질렀어요. 왜 그랬는지는 좀 이따 말씀드리고 먼저 간단하게만 언박싱을 해보고자 합니다. 하나 둘. 이게 뭐라고. 디자인드 바이 애플 캘리포니아. 뭐 요 안에는 이렇게 스티커랑 유심 뺄 수 있는 거랑 뭐 사용자 설명서 있는데 특별히 대단한 건 없어 보이네요. 아 맞다, 장갑을 안 꼈네. 짠! 그래서 기기를 영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인생 첫 아이폰이에요. 뭐 대단한 건 아니지만 참고로 256GB 모델로 샀고요. 색상은 화이트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모든 핸드폰을 블랙으로 했는데 굳이 이 모델을 화이트로 한 것은 이렇게 전면부가 시커멓게 나온 화이트는 아이폰 3G나 아이폰 3G S 이후로 처음이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보통은 뒷면이 화이트면 앞면부의 이쪽 베젤 부분은 항상 화이트로 나왔었어요. 근데 이거 굉장히 클래식하게 옛날 디자인인데 바로 이게 와이프가 사용하다가 터진 배터리가 터졌고 AS 응대가 참으로 기가 차서 제가 애플을 싫어하게 된 되게 큰 계기가 되었던 그 핸드폰 그 디자인이라서 저의 그 어떤 트라우마를 이겨보자 라는 마음으로 이 화이트 모델을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충전기는 팔아트 넣어줄 줄 알았어요. 그리고 이어폰이 있고요. 밑에 하단에는 이 라이트닝 케이블이 있습니다. 라이트닝 케이블 벗어나나 했더니 결국 이렇게 만나게 되네요. 근데 어쩔 수가 없죠. 지금 프로도 라이트닝 케이블을 쓰는데 뭐 SE에서 C타입을 넣어줄 일은 없으니까 그냥 참고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 이어폰은 제가 알기로 이거 라이트닝 케이블로 연결해서 쓰는 이어폰인데 이건 안 쓰도록 할게요. 다시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핸드폰 디자인은요 완벽하게 아이폰 8과 동일합니다. 옛날 디자인은 스페셜 에디션이라고 새 것처럼 파는 게 컨셉이니까 어쩔 수는 없겠죠. 와이프가 이제 쓰다가 남은 그 액정 보호 필름인데요, 강화유리인가? 그래서 지금부터 액정 한번 붙여보도록 할게요. 실패해도 안에 많으니까 뭐 부담이 없네요. 자, 그럼 비닐을 뜯어 봅시다. 오, 반딱반딱하네. 오. 네, 이렇게 부착을 완료를 했습니다. 약간 사이드가 좀 뜨는데 약간 디스플레이가 다른 건지 아니면 제가 단순히 못 붙인 건지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전원을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빠밤. 켜진다. 이게 뭐라고 지금까지 이거를 안 사고 막 어쩌고저쩌고 했을까요? 헬로 프레스 홈버튼 한국어 대한민국. 제가 왜 아이패드 갖고 왔냐, 이쪽에서 이렇게 빠른 설정을 할 수가 있거든요. 계속 이렇게 하면은 오호. 애플은 이런 게 좋죠. 기존에 사용하던 애플 기기가 있으면 매우 편리하게 금세 동결할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제가 사용하는 이 아이패드 프로는 페이스 아이디지만 이 친구는 홈 버튼이 있기 때문에 터치 아이디를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짠! 세팅이 완료가 됐네요. 뭐 워낙 유명한 핸드폰이고 디자인도 많이 보셨기 때문에 제가 추가로 해드릴 말씀은 없을 것 같고요. 다만 이 안에 있는 칩셋이 아이폰 11 프로랑 동일한 A13이 들어있기 때문에 현재 뭐 사용하기에도 전혀 부족함이 없는 성능을 자랑을 해줍니다. 다만 차이가 나는 거라면 여기 요거 카메라가 하나밖에 없다는 것이겠죠. 요즘 핸드폰들은 다들 카메라가 2개, 3개 있는 건 기본인데 얘는 하나밖에 없어요. 1200만 화소 28mm 정도 광각을 가지는 25mm인가? 뭐 그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 저는 어차피 핸드폰 카메라로 거의 사진을 촬영하지 않기 때문에 괜찮을 것 같아요. 다만 동영상 같은 경우에는 제가 종종 촬영하는데요, 동영상 기능은 강화가 되어서 4K 촬영이 무난하게 가능합니다. 이 카메라 센서 크기 자체는 그렇게 크게 차이가 없기 때문에 현재 제가 사용하고 있는 아이패드 프로라든지 와이프가 사용하고 있는 아이폰 11 프로랑 비교했을 때 그렇게까지 화질에서 차이를 느끼기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먼저 이게 아이폰 11 프로로 촬영한 사진이고요. 이게 SE로 촬영한 사진입니다. 이렇게 봐서는 거의 차이를 못 느끼겠죠. 물론 확대를 해보면요, 여기 왼쪽이 11 프로인데 살짝 더 화질이 좋은 거를 느낄 수가
수가 있어요. 그 후보 정도 좀 더 샤프니 세게 들어가는데 디테일을 손해보면서 약간 싸구려처럼 보이지만 어쨌든 경계를 분명하게 하는 식으로 보정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약간 차이가 있어요. 그렇지만 이건 크게 확대했을 때고 정 사이즈로 보면은 그 화질 차이를 느끼기가 쉽지 않습니다. 다음은 색 표현을 보자면은 요게 11 프로로 촬영한 사진이고 요게 SE로 촬영한 사진이에요. 이 경우에는 더더욱 차이를 느끼기가 솔직히 쉽지 않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이런저런 실험을 해보겠지만 실험 조건에 따라서 색이 좀 들쭉날쭉할 텐데 그게 어떤 일관된 규칙을 가질지는 사실 좀 의문이긴 하네요. 특별한 환경에서 유의적인 차이를 느낄 수는 있겠지만 대체로는 차이를 느끼기가 쉽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마지막으로 배터리 이슈가 있는데요. 이 친구가 그렇게까지 배터리 용량이 훌륭하지 않거든요. 제가 직접 사용해 보면서 한 번 정도 더 사용기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제가 왜 아이폰 SE를 샀는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갑자기 뭐가 생겼죠? 네, 모다피도 샀어요. 이제 진짜 꼼짝없는 앱등이네요. 아무튼 왜 샀냐, 하도 구독자분들이 회계사님 제발 좀 사세요, 맥도 쓰시고 패드도 있고 애플워치도 있는데 아이폰 좀 사세요 라고 하도 말씀해 주셔가지고 제가 어쩔 수 없이 샀습니다는 아니고요. 그건 농담이고, 지난번에 아이패드 에어 3를 처분하면서 애플의 중고가 방어에 정말 많이 놀랐습니다. 한 6개월 정도 썼던 것 같은데 아닌가? 11월에 사서 얼마 전에 팔았으니까 뭐 6개월 썼겠죠? 그런데 거의 가격이 안 빠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한 번도 핸드폰을 그 자급자라고 가지고 그렇게 산 적이 없고 노예 계약을 맺어서 샀는데, 아니 이렇게 중고 가격이 잘 방어가 되면은 그냥 노예 계약 하지 말고 그때마다 신제품 나와서 쓰다가 리뷰하고 팔고 쓰다가 리뷰하고 팔면 되겠다 싶더라고요. 뭔가 리뷰하는 각이 나와서 삼성 거는 좀만 쓰면 똥값 되는데 애플 거는 대단하구나, 과연 애플이다, 애플은 역시 사랑이구나 이러면서 아이폰을 쓰자고 마음을 먹게 되는 큰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구독자분들이 항상 말씀해 주신 대로 제가 맥도 쓰고 있고 아이패드 프로도 있고 여기 애플 워치까지 있는데요. 이 상태에서 아이폰을 안 쓰는 거는 솔직히 조금 바보 같긴 하더라고요. 오늘 아이폰을 쓰면서 얘도 개통을 하고 얘도 개통을 하고 집에 딱 왔는데 세상이 이렇게 편할 수가 없어요. 물론 이렇게 사과 농장을 갖춰놓고 있으니까 언젠가는 아이폰을 쓸 생각이긴 했는데, 그거는 아이폰 12가 나온 다음에 와이프가 사용하던 11을 제가 물려받고 와이프는 이제 12를 사주려고 했었는데요. 이번에 SE가 가격이 꽤나 저렴하게 나왔기 때문에 약간 흔들렸어요. 55만원부터 시작한다고 하지만은 그 용량이 너무 작으니까 256기가로 사면은 한 70만원대인데 뭐 70만원 정도면 사실 평범한 핸드폰 가격이었는데요. 요즘에는 뭐 70만원은 어림도 없고 뭐 150만원도 넘고 하니까 상대적으로 매우 저렴해 보여서, 저렴하진 않지만 저렴해 보여서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SE의 컨셉 자체가 상당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일단은 가벼워요. 이게 주머니에 놓고 다니니까 이렇게 편할 수가 없더라고요. 제가 기존에 사용하던 갤럭시 10은 크기가 굉장히 차이가 나잖아요. 이 정도로 크다 보니까 어느새부턴가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고 바지 주머니에 넣고 걸어 다니는 게 꽤나 불편한 일이 되었거든요. 근데 얘는 바지 주머니에 넣어도 괜찮고 장시간 손에 들고 있어도 피로감이 덜했어요. 하나 있는 카메라의 성능은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아이폰 프로와 그렇게까지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더더욱 마음에 들었습니다. 솔직히 요즘에 핸드폰 카메라가 너무 오버스펙인 면은 있어요. 물론 폰카 성능이 좋으면 좋을수록 좋지만 그 바람에 단가가 그렇게까지 올라가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기사 보시면은 갤럭시 20의 구력이라고 잘 안 팔린다는 기사가 있어요. 삼성전자가 연초에 출시한 갤럭시 20의 시리즈 판매가 매우 부진하다. 원래는 3,500만 대 정도는 팔려야 되는데 기존 제품과 달리 S20은 2,000만 대에 그칠 거란 분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뭐 다들 아시는 얘기지만 그래서 목표 판매량을 4,000만 대에서 2,000만 대로 절반 이하로 줄였어요. 제가 지난번에 이거 가지고 영상 올렸다가 욕 좀 먹긴 했지만 결국 시장의 평가는 이랬다는 것이죠. 물론 코로나 때문에 현재 판매가 부진한 것도 맞습니다만 같은 시기에 출시되었던 Z 플립 같은 경우에는 목표 판매량보다 훨씬 많이 팔렸거든요. 카메라 기능에 치중을 했던 S20은 목표보다 덜 팔리고 Z 플립 같은 경우에는 신선한 컨셉으로 상당히 흥행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은 소비자들이 원하는 것은 과도한 카메라 성능이 아니라 편리한 카메라 같아요. 제가 보기엔 폰카의 본질은 편리함이라고 봅니다. 물론 미래에는 기술이 발전을 해서 적은 제조 원가로도 그러한 고성능이 구현이 가능하다면 모르겠지만 현재 시점에서 기기 가격이 150만 원을 넘어가면서까지 구현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물론 사람마다 사정은 다르니까 그런 고성능의 폰카가
필요하신 분들도 많겠죠. 하지만 전체 소비자군으로 봤을 때는 그렇지 않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플래그십 수준의 칩셋을 탑재하고 카메라 기능을 최소화한 SE의 컨셉은 매우 실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용해보고 만약에 괜찮으면 나중에 아이폰 12로 갈아탈 생각이 있고요. 사용해봤는데 영 아니다 싶으면 다시 갤럭시로 가면 되겠죠. 자, 다음으로는 애플 주식을 왜 샀냐. 애플 주식을 제가 좀 샀어요. 조금 샀어요. 예. 근데 현재 수익률이 한 5% 정도 플러스로 나고 있는데 테슬라에서 조금 까먹고 아마존에서 조금 까먹었는데 애플이 수익을 내줘가지고 현재 겨우 본전입니다. 애플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죠. 하필 제가 들어갔는데 테슬라에 갑자기 머스크가 막 트위터에 막 우리 주식 너무 비싼 것 같아 이래가지고 막 그냥 폭락했거든요. 예, 물렸어요. 아무튼 그렇게 애플 싫어했으면서 주식을 왜 샀냐면은 그렇게까지 애플을 싫어하는 나로 하여금 이렇게 사과 농장을 차리게 한 것에 대한 일종의 리스펙이라고 할까요? 확실히 애플이 장사를 잘 하더라고요. 올해 상반기만 하더라도 제가 지른 게 아이맥도 질렀고 아이패드 프로도 질렀고 애플 워치도 2개 샀죠. 그 다음에 아이폰도 사고 에어팟도 샀는데 야, 이렇게 살 바에는 그냥 주식을 사자. 그 돈으로 이 정도면 차라리 운명 공동체가 되는 게 낫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애플 제품을 처음 접한 건 아니지만 이렇게 본격적으로 사용해보는 건 처음이었는데 확실히 애플이 가성비는 시망똥망이에요. 자, 가성비는 쓰레기인데 제 성격상 장비병 환자잖아요 제가. 그래서 일단은 돈을 쫙 쓰면은 굉장히 편해집니다. 실제로 생태계를 다 갖춰놓고 나니까 편하긴 편하더라고요. 문제는 돈을 많이 써야 된다는 거죠. 그 단순히 장사를 잘하는 것을 넘어서 저는 애플의 미래가 상당히 밝다고, 지금도 밝지만 앞으로도 더 밝을 거라고 전망하게 되었어요. 이번 2분기 실적을 보시면 얘기가 쉬운데 애플 같은 경우에는 9월 말 법인이라서 3월로 끝나는 이번 분기가 2쿼터입니다. 2쿼터. 전년 동기간이랑 비교를 해보면요, 아이폰, 맥, 아이패드 모두 판매가 줄었습니다. 그런데 웨어러블이랑 애플 워치 같은 거 그리고 서비스가 늘어가지고 전체 매출은 조금 더 늘었어요. 코로나로 사정이 별로 안 좋은데 매출이 늘었다는 것 자체가, 이게 심지어 넷세일이거든요. 순매출이 늘었다는 것 자체가 굉장한 선전이라고 봅니다. 물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다음 쿼터 4월부터 본격적으로 심해졌기 때문에 아마 3쿼터에는 조금 실적이 하향 조정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쨌든 2쿼터까지만 보면은 굉장히 선전을 했고 그 선전을 이끈 게 뭐다? 웨어러블 그리고 서비스다. 이게 뭐냐면요, 웨어러블은 제가 질렀던 뭐 에어팟이라든지 애플워치라든지 이런 그 디바이스고요. 이 서비스는 앱스토어 매출이 상당 부분 차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만약 앱스토어에서 $10짜리 어플을 하나 구입을 하시면요, 거기서 애플이 20%인가 30%인가를 떼가서 매출로 잡힙니다. 그게 바로 이게 컴페니스 디지털 컨텐츠 스토어죠. 이게 앱스토어죠. 그 다음에 스트리밍 서비스에서도 돈을 벌고 애플 케어도 서비스예요. 또 재밌는 글이 써 있는데 이 서비스에 뭐가 인클루딩 되고 있냐 하면은 그 번들로 제공되는 지도, 시리, 그리고 뭐 프리 아이클라우드 스토리지라든지 애플 TV 서비스 같은 거가 포함되어 있다. 즉 번들로 제공되던 이러한 어플들이요, 공짜가 아니라요, 여러분들이 거기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면서 단말기를 구입을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끼워 팔기죠. 일단은 이번 분기에서 눈여겨볼 게 이 50% 과반이 무너졌어요. 그동안 아이폰 매출이 차지하는 게 심할 때는 아마 80%까지 갔을걸요? 80% 근접했나? 아무튼 그런데 지금은 과반이 무너졌습니다. 이제 서비스가 이 전체 아이폰 매출에 절반 정도까지 쫓아왔으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서비스는 점점 커지고 아이폰은 줄어들 거라고 봐요. 이게 매출 총익, 영업이익하고는 좀 다른데 판관비 빠지기 전에 세그먼트별로 확실하게 추적이 되는 그로스 마진을 보면 프로덕트, 제조 상품의 경우에는 아직은 6대4 정도로 좀 더 많은 포션을 차지하고 있고요.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39%예요. 근데 보시면은 순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2%인데 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0%잖아요. 2배요, 2배. 뭔 소리냐? 서비스가 돈을 엄청 많이 남긴다는 거죠. 프로덕트를 보면요, 요 마진 퍼센테이지, 그러니까 매출 총 이익률이 30%밖에 안 됩니다. 서비스 같은 경우는요, 마진율이 65% 미친 거죠. 이거는 진짜 애플이 어디 구멍가게도 아니고 130억 달러를 지금 매출을 뽑고 있는데 걔의 매출 총 이익률이 65.4%예요. 어마어마한 수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다? 프로덕트보다는 서비스가 훨씬 남는 장사고요. 그 서비스가 그로스 마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벌써 40이고 앞으로 점점 커질 거다. 이 매출 볼륨 자체가
50%를 넘는 거는 조금 시간이 걸리겠지만 매출 총이익에서 차지하는 게 과반을 넘기는 거는 곧 올 것 같아요. 상승률이 무시무시하잖아요. 작년에는 33%를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올해는 40이에요. 사람들은 여기 매출 볼륨만 보고 야 22.9% 많이 올라왔네 이러는데 그로스 마진으로 보면 어마어마한 수치예요. 보시는 것처럼 소프트웨어 비중이 늘고 있는 게 상당히 고무적인데 상대적으로 핸드폰 같은 경우에는 사양산업이라고 하면은 조금 너무했나? 사양산업은 아니고 이게 시장이 성장이 이제 도태되고 앞으로는 이제 축소될 일이 남은 것 같아요. 왜냐면은 보시다시피 SE만 하더라도 현재 한 55만 원 정도 시작되는 핸드폰 단가로 플래그십 정도의 성능을 낼 수가 있습니다. 카메라 이런 거 빼고 그 게임이나 이런 거 잘 돌아가게만 만들면 되잖아요. 카메라는 빼고 핸드폰 자체 성능만 보면은 충분히 적은 단가로도 그게 구현이 가능하거든요. 그 전까지는 사람들이 플래그십 모델을 주로 써왔지만은 앞으로는 점점 더 그런 중저가형 모델을 많이 쓰게 될 것 같아요. 예전에는 중저가형 모델 쓴다 그러면 야 그런 걸 왜 쓰냐 이런 이미지였는데 이제는 중저가 모델만 되더라도 많이 수준이 올라와서 충분히 일반적인 사람들이 핸드폰 사용할 때 불만을 느끼기 어려울 정도가 되었어요. 아마 성능 차이가 나면은 카메라 부분에서 많이 날 것 같은데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렇게 사람들이 핸드폰 카메라에 많이 비중을 두고 핸드폰을 선택하진 않는다고 보거든요. 그냥 내 얼굴 잘 나오고 뽀샵 어플 돌아가면 되지 뭐 그렇게까지 화질에 연연하지 않는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점점 더 중고가 폰이 인기를 끌 거고요. 그러면 자의반, 타의반 생산 단가나 매출도 낮아지고 시장이 축소가 될 거는 불보듯 뻔하다고 보네요. 이 점에서 삼성하고 애플이 다른 점이 있는데 물론 삼성한테는 반도체가 있죠. 근데 반도체가 어떻게 될지 모르고 비메모리 사업에서 잘 되면 좋겠어요. 근데 이제 애플 같은 경우에는 조금 그거랑 다르게 약간 더 투명하게 좋아 보이는 게 소프트웨어적인 마켓 볼륨이 점점 늘어나는 데다가 아까도 보셨다시피 그게 이익률이 훨씬 더 좋아요. 그러니까 수익 구조가 개선되는 거죠. 핸드폰이 단가가 낮아지고 시장 볼륨이 작아져도 서비스가 올라오면서 결국에는 마켓 볼륨이 유지만 되더라도 안에 수익 구조는 더 좋아지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애플 같은 경우에는 생태계라는 게 있어서요. 이런 기계 생태계 말고도 스트리밍 서비스라든지 어떤 플랫폼으로서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애플 TV도 안 되지, 애플 페이도 안 되지.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애플이 주는 그 소프트웨어적인 거를 서비스를 느끼기가 쉽지가 않은데 기껏해야 애플 서비스 하면 생각나는 거는 애플 케어랑 그지 같은 리포를 강요하는 AS 정책 막 이런 거밖에 안 떠오르는데 그래가지고 애플 서비스 개판이지 뭐 이러는데 그 서비스 말고 애플 TV라든지 애플 뮤직 그 제가 알기로 업계 2위인가 뭐 3위인가 그런 걸 알고 있는데 그리고 이제 애플 TV 같은 경우에는 디즈니를 인수한 다음에 이런 떡밥이 돌고 있거든요. 슈카형 방송 보시면 자세하게 다루는데 애플이 가지고 있는 현금만으로도 디즈니를 인수할 수가 있어요. 그 디즈니 CEO가 은퇴하기 전에 야 애플이 인수할지도 몰라 막 이런 떡밥 뿌리고 사퇴를 했거든요. 그러고 보니까 얘기가 돌고 있는데 만약에 애플이 디즈니 먹으면 스트리밍 시장에서도 넷플릭스를 능가할 수도 있는 강력한 큰손이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봤을 때 애플이라는 기기를 통해서 진입을 하면은 애플은 꼭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애플이라는 이런 단말기를 통해서 애플 생태계에 진입을 하면은 다른 제조사 예를 들어 삼성이라든지 LG라든지 중국에 있는 핸드폰 제조사들은 절대 제공해 줄 수 없는 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 있습니다. 저만 해도 팝컷 때문에 발목이 잡혀가지고 이렇게 사과 농장을 차리게 됐잖아요. 팝컷이 아니었으면은 저는 지금 여기 있는 모든 기기들 아예 사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 파이널 컷이라는 소프트웨어, 그 애플의 소프트웨어는 다른 핸드폰 제조사가 절대로 제공해 줄 수 없는 성질의 것이거든요. 현재까지 말하는 생태계라는 거는 지금까지 이런 단말기의 어떤 연동성 이런 것이었는데 앞으로의 생태계는 그런 걸 넘어서서 서비스 어떤 뭐랄까 제가 상상력이 부족해서 그런 걸 잘하면 제가 애플 가서 일하고 있겠죠. 아무튼 뭐 그런 게 보여요. 제 개인적인 방구석 회계사의 좁은 식견으로는. 그래서 미래가 밝다.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핸드폰 단가가 낮아지는 거는 되려 진입 장벽을 낮춰서 더 많은 사람들이 애플의 생태계로 들어올 수 있도록 그래서 애플의 서비스를 즐길 수 있도록 유인하는 꼴도 될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SE가 출시된 걸 보면서 핸드폰도 그냥 사고 주식도 사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아무튼 이런 자기 변명 같은 영상은 여기까지만 하고요. 이제 앞으로는 제가 앱등이라는 사실을 인정을 하고 다음 영상부터는 애플가가 어쨌느니 저쨌느니 하는 얘기는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그런 말씀을 드렸다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이번 영상은 차마 염치가 없어서 좋아요와 구독을 요청할 수 없겠네요. 여러분들 항상 건강하시고 마음껏 외출할 수 있는 사진도 편하게 찍을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